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니 라오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달 정도 못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학교들이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뭐 저도 학생들도 학부형님들도 이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것저것 챙긴다고 좀, 일이 바빠서, 뭐, 이렇게 뜸하게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이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궁금한 것들이 많으세요. 첫째로는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오냐, 입학 통지서 이런 것들 언제 도대체 나오냐, 그리고 9월 달에 갈 수 있느냐 등등, 그리고 그 9월 달에 못 들어가게 되면 수업 어떻게 진행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 많으시고 문의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중국 현재 사정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예측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2월 달 춘절 이후에 일어났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험들이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대체가 되면서 예전의 일정보다는 뒤로 많이 미뤄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미뤄지면서 또한 입학 통지서 발송들이 예년에 비해서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학교 행정들도 조금 늦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양회 5월 22일인가 열리기 전에는 양회가 열리면서 한국하고 중국 간에는 뭐 비행기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게 좀 풀려서 한한령하고 같이 해제되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한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인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가 있으면서 뭐 중국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미중 간의 무역 때문인지 한국의 뭐 어떤 이렇게 FTA하고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인적 교류가 이제 앞으로 발생된다, 한국하고는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안 나오면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은 7월이나 뭐 8월달, 9월달 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희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6월달에 이제 북경에 펑타이의 심파디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북경 남부 지역들의 몇 개 구가 거의 막 봉쇄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경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엄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이제 북경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학교들이 우리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북경대건 북경의 이제 인민대 부중이건 학교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뽑았어요. 네, 뽑았는데 9월 달에 이 친구를 중국으로 불러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야, 외국 애들 받아들여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결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 학교들, 대학교도 그렇고 뭐 북경에 조교학 가는 학교들도 그렇고 그런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있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결정, 좀 유리한 결정을 내려줘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를 그 학생은 보류를 하는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힌 것처럼 우리 유학 가는 학생들도 그런 부분이 정말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좀 대처를 일단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상황에서 입학 통지서가 어떻게 발급이 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방학이 거의 다가가면서 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봐요. 학교들이 이제 교육부라든지 공안 쪽에 우리 비자는 공안 쪽에서 이제 또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네. 그래서 공안에서 그래 9월 달에 외국인들 받아들여라. 그리고 교육부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코로나가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뭐 받자 뭐 이런 결정이 이제 나오는 게 저는 방학 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그게 확정이 되면 입학 통지서하고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JW202하고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그 발급 시기가 한 달 정도는 늦어진다고 보시면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다시 조금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북경 위주로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북경이 그 코로나가 이제 2월 달에 시작되면서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도 외국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진행을 했는데 북경이 이제 코로나 발생이 안 되니까 6월 1일 날 개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학을 했다가 한 열흘인가 있다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북경의 모든 학교들은 다 휴교가 이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9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야 9월 달은 좀 뭐 거의 뭐 99% 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북경 현지나 상해나 이런 데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전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9월 입학은 이제 힘들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뭐 10월 달, 11월 달도 들어갈 수 있냐라고 보는데 저희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북경에서도 야 가을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10월 달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2월 학기나 3월 학기에 개강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 정도라도 되면 사태는 좀 호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개학 시기는 어쨌든 9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을 보고 학교들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또 이게 그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경에 가는 그 직항 노선이 없어요. 네. 그리고 비자도 지금 발급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려고 하면 저 동영상 찍고 있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려고 하면은요. 상해나 청도 지역으로 갔다가 현지에서 2주간의 격리를 겪고 또 자체적으로 1주, 총 3주의 자가 격리를 2주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집체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1주는 자가 생활을 하면서 총 3주의 그 격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상해로 가는 비행기가 13,000원이더라고요. 뭐 200만 원인 거죠. 저희가 평소에 가면은 3, 40만 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다 비자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 학교가 그렇게 자국민 포함해서 9월에서 개학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들도 인터넷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 유학생들도 접근이 비행기, 비자, 자가격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9월에서 12월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을 봐야지 된다. 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입학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2월 달, 그 다음에 6월 개강,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일단 대학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교들은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중국 학생들하고 같이 그 수업을 진행하는 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만 같이 모아서 하는 이제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하고만 수업하는 방식은 만약에 학교가 전면 그 인터넷 수업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국인, 중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인터넷 수업을 하면은 돼요.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국민들은 그냥 정상 수업을 해요. 하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외국인들은 또 들어오면은 2주, 3주 격리가 되는 상황이면 우리 학생들은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자국 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은 따로 유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대학교가 수업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난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가 중국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가고 외국 학생들은 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수업이 된다고 하면 그 중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아마 수업 진행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마 외국인들끼리 모아서 어떤 중국어 수업을 한다든지 기초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무대나 또 아니면 각 학교들의 대외학과들 보면 외국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뭐 이런 학교들은 중국 학생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학생들만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화상 수업이 진행되는 게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북경의 이제 중국의 현재 사정에 따라서 화상 수업이 진행되는 본과 학생들도 저기 외국 유학생들끼리 모아하는 그 수업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본과 학생들, 중국 현지 학생들하고 하는 수업들은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수업 방식 한 이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문제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중국 대학교를 다니면 왜 우리가 한 8과목 펑크가 나면은 저희가 졸업을 못 하잖아요. 8과목에 한 과목당 3학점에서 5학점이거든요. 그러면 3학점씩 3, 8이 24, 8과목이 펑크 나면은 여러분들 졸업장 안 줘요. 네. 그 어떤 부모님들은 수료장이라도 받지 않냐는데 수료장 없어진 지 오래돼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면 수료장도 없다. 근데 그 기준은 학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8과목이 펑크 나는 저기 학점 25학점에서 28학점 정도면은 학교들이 뭐 이제 학교 구내식당 카드도 정지시키고 돈 내는 것도 못 내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교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학사 일정을 외국 학생들 학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고 수업이 불원장하다 보면은 어떤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뭐 북경대고 뭐 어떤 대학교고 뭐 그 외국인들끼리 하는 대회 그 한어 학과든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수업 못 나가면 그 내용 학습 내용 떨어지는 거고, 그 떨어지다 보면 시험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펑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학년 때 뭐 한두 과목이면 되는데, 이게 어떤 과목의 연관성, 그리고 언어의 그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뭐 2학기를 간다든지, 2학기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인터넷 수업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게 중국 대학교를 그렇잖아도 졸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따라간다는 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올해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학업에 결손이 생겨서 결국에는 졸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 명심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조금 그 집중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자꾸 해주시고, 또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올해 참 어렵게들 가고 있는 중국 대학교에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 가장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뭐 학생들 가는 그런 일정들이 조금 많이 정리가 돼서 앞으로는 조금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 또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好，再见。